여보, 나 좀 살려줘. 제발.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흘러나오는 제 목소리는 너무나 희미했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서명 안 하시면 환자분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외쳤지만 제 앞에 있던 남편 태주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술비 2천만 원은 제 능력으론 감당이 안 돼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 3분 뒤 돌아온 그의 말. 미안해. 어머니가 그러는데 이건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 수술 동의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중환자실을 나갔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쪽으로 제 눈물이 번졌습니다. 그날 저는 버려졌습니다. 사랑한다던 남편에게, 5년을 헌신했던 가족에게 제 목숨값이 2천만 원도 안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게 이야기의 다가 아니었어요. 정말 믿지 못할 일들이 계속 일어났지요. 죽을 뻔했던 저는 수천억대 재벌가의 부사장이 되어 그의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를 버린 진짜 이유가 남편이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어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시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그 문 너머의 기억은 아직도 제 가슴을 조여옵니다. 태주가 뒷걸음질 치던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아, 이게 끝이구나. 하지만 그 끝은 갑자기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가 있었던 거죠. 제 이름은 한가온. 결혼 5년 차 평범한 주부였어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뜹니다. 남편 문태주의 출근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도시락 3칸, 밥, 반찬, 과일,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집안을 채웁니다. 고생했어. 태주는 넥타이 매듭을 고치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제 쪽은 한 번도 안 보고요. 친구들이 물으면 저는 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 남편이 바쁘긴 한데 착하지 뭐.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이 거짓인지조차 모를 만큼 저는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습니다. 추석 3일 전, 시댁 부엌. 가온아, 저는 내가 부처. 작년 거 괜찮았어. 시어머니 문영숙은 소파에 앉아 지시만 했어요. 진한 레드 립스틱, 손에는 서류 봉투, 애호박 15개, 감자 20개. 서서 5시간을 전을 부쳤어요. 오후 4시쯤 가슴 통증이 왔어요. 주저앉았죠. 젊은 사람이 그렇게 약하면 어떡해. 애는 언제 가질 건데?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났어요. 계속했죠.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3개월 뒤, 통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바닥이 흔들리고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일주일 뒤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으세요. 판막 협착증이에요. 수술을 고려해야 할 단계입니다. 수술비는요? 1,8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2천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수술해야 할 것 같아. 2천만 원 정도 든대. 2천만 원? 그게 지금 어디 있어? 일단 어머니한테 여쭤봐야겠다.
사흘 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밤 새벽 3시 가슴을 쥐어뜯는 통증에 깼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야, 여보. 또 뭐야? 아침에 병원 가. 제발. 나 진짜 이상해. 태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돌아 누웠어요. 그리고는 제가 119에 신고했어요. 새벽 3시 47분. 병원 복도에 도착하니 정신이 희미해졌어요. 그리고는 정신 차리고 보니 수술대에 있었어요. 남편 태주가 뭔가 고민하는 표정이 보였어요. 보호자분, 지금 서명 안 하시면 환자분을 잃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태주는 펜을 쥐었어요. 손이 떨렸죠. 수술비가 확실히 2천만 원 맞나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주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3분.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돌아온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지금은 감당이 안 됩니다. 어머니가 그러는데 운명으로 받아들이래요. 동의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태주는 복도를 떠났어요. 남편의 발걸음이 복도 모퉁이로 사라질 때 제 심장은 일직선으로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낯선 목소리. 간호사실 쪽에서 한 여자가 걸어왔어요. 다크 네이비 수트, 짧은 머리. 신혜린입니다. 이 병원 재단 이사장. 여자는 바닥에 떨어진 동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비용과 책임은 제가 집니다. 지금 당장 수술 진행하세요. 재킷 안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서명란을 채웠어요. 신혜린. 수술실 준비. 즉시 들어갑니다. 7시간 뒤 오전 11시.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환자 무사합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옆 의자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깨어나셨군요. 누구세요? 당신 수술에 서명한 사람입니다. 제 남편은요? 복도에 있습니다. 들어오지 않더군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천만 원. 제 목숨이 그 정도였나 봐요. 에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목숨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낯선 여자의 따뜻한 손이 내 가족의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일주일 후 회복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왼쪽 가슴의 흉터를 손으로 만지작거렸어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 가온 씨, 어떠세요? 이사장님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괜찮아요. 숨 쉬는 게 신기할 정도로요. 다행이네요. 이사장님이 침대 옆 의자에 앉으셨어요. 퇴원하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집으로? 남편한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재단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르세요. 당분간. 하지만 거절하지 마세요. 이사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당신은 아직 회복 중이에요.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 물어봤어요.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이사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게도 딸이 있었거든요. 있었다고요? 응. 25.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사장님이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그 아이도 가온 씨 나이쯤 됐을 때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비슷한 일이요? 남편한테 버림받았어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힘들어했죠.
이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난 사업에만 몰두했어요. 딸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 그러다 잃었어요. 이사장님, 그래서 수술실 복도에서 가온 씨를 봤을 때 알았어요. 뭐요? 그 눈빛. 살고 싶다는 간절함과 버림받았다는 절망이 동시에 있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은 살려야 해요. 이사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내 딸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가온 씨한테 해주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요. 오히려 내가 고마워. 가온 씨가 내게 딸을 돌려줬거든. 그날 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문득 결혼 초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5년 전 신혼 때는 가온아, 오늘 뭐 먹고 싶어? 퇴근길 태주의 전화였어요. 아무거나 좋아. 같이 먹는 게 중요하지. 그래. 곧 도착할게. 그때는 손을 잡고 산책도 했어요. 주말엔 영화를 보러 갔고요. 가온아, 너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그 말을 믿었어요. 정말로요. 결혼 2년 차에는 변화가 시작됐어요. 가온아, 오늘 저녁은 간단히 먹어. 나 팀장님 모임 있어. 또,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인데. 그게 회사 생활이야. 이해 좀 해줘. 저는 혼자 차린 밥상 앞에 앉아 텅 빈 맞은편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이해해야지.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건데. 스스로를 다독이며 밥을 먹었어요. 혼자서요. 결혼 3년 차에는 태주의 휴대폰에 잠금이 생겼습니다. 여보, 비밀번호 뭐야? 알람 끄려고. 그냥 놔둬. 내가 끌게. 전엔 내 생일로 해뒀잖아. 회사 보안 때문에 바꿨어. 신경 쓰지 마.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어요. 숨기는 게 있는 걸까?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의심하는 순간 제 결혼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결혼 4년 차에는 시어머니 영숙의 전화가 잦아졌어요. 가온아, 명절 음식 준비 좀 와서 도와라. 네, 어머님. 제가 준비할게요. 그래. 역시 며느리가 있어야 편하지. 근데 애는 언제 가질 거야? 그게 아직은 결혼한 지가 언젠데. 다른 집 며느리들은 벌써 애 둘씩 낳았어.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이는 저도 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밀었죠.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가 승진하고 나서 생각하자. 그럼 언제쯤? 가온아, 왜 그렇게 조급해? 애 낳으면 내가 키워야 하는 거 알지? 결국 아이 계획은 무산됐어요. 시댁에선 제 탓을 했고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결혼 5년 차에는 그날도 태주는 늦게 들어왔어요. 밤 11시. 여보, 오늘 회식이었어? 응. 피곤해 죽겠네. 그는 구두를 벗으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어요. 저기,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왜? 어디 아파? 심장 검사를 받았는데 판막에 문제가 있대. 정밀 검사 받아야 한대. 비용이 30만 원 정도. 30? 그 정도면 할만하네. 알았어. 검사 받아. 그의 목소리엔 걱정이 없었어요. 그저 처리해야 할 일 중 하나일 뿐이었죠. 근데 여보,
요즘 내가 좀 힘든 것 같아서. 가온아, 미안한데 나 진짜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그는 침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진단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걱정하지 말자. 검사만 받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대학병원 정밀 검사 날이 다가왔어요.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심장의 판막 협착이 많이 진행됐어요. 수술을 고려해야 할 단계입니다. 수술비는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어떻게 말하지? 1,500만 원을 어떻게? 현관문을 열었을 때 태주는 소파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검사 어땠어? 수술이 필요하대. 1,500만 원 정도. 탁. 맥주캔을 탁자에 내려놨어요. 1,500? 그게 지금 어디 있어? 나도 알아. 근데 선생님이 안 하면 위험하대. 위험하긴. 요즘 의사들이 다 그렇게 말해. 겁주는 거야. 여보, 진짜 심각하대. 나 요즘 계속 숨도 차고. 가온아. 태주가 제 말을 끊었어요. 지금 우리 형편 알잖아. 대출 이자도 빠듯한데 1,500을 어떻게 구해? 좀 버티면 안 돼? 버티라고요? 제 생명이 걸린 일인데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날 밤 저는 또 혼자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로요. 나는 이 집에서 얼마나 소중한 걸까? 대답은 알고 있었어요. 별로 소중하지 않다는 걸.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진짜 이별은 말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서명으로 온다는 걸. 수술실 문 앞에서 떠나는 발걸음으로 온다는 걸. 5년 동안 조금씩 천천히 우리 사이엔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지 않으려 했던 거겠죠. 이틀 뒤 의사 선생님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일주일 내 수술 1,500만 원. 하지만 남편도 시어머니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영숙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가온아, 내가 병원에 직접 알아봤어. 네, 어머님. 요즘 병원들이 수술 많이 권한대. 돈 벌려고 약 먹으면서 버티면 안 될까?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의사들이 다 그렇게 말하지. 우리 형편에 지금 1,500은 너무 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가온아. 영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애도 못 낳는데 수술까지 하면 우리 민수가 얼마나 힘들겠니?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태주가 퇴근하면서 말했어요. 가온아,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일단 약으로 버텨보자. 여보, 선생님이 일주일 안에 해야 한대. 우리 형편 알잖아. 대출도 한도 다 찼고. 지금은 정말 어려워.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떡하라고요?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숨만 쉬었죠. 나도 힘들어.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서까지. 집에서까지 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쉬자.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살려달란 내 말보다 그들에게는 돈이 더 컸던 거예요. 일주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환자분, 수술 날짜 잡으셨나요? 아직 좀 더 생각 중이에요.
환자분 상태가 위험합니다. 더 미루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을 때 그는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집에서 쉬면서 약 먹어봐. 괜찮아질 거야. 저는 남편 말에 따라 약을 먹었지만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어느 날 새벽 2시, 심장이 정말로 멈추는 것 같았어요.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가슴을 찢는 듯한 통증, 온몸을 식은땀이 적셨습니다. 침대에서 굴러떨어졌고 바닥을 기어가며 남편을 깨웠어요. 여보, 여보, 태주를 흔들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뭐야? 지금 몇 시인데?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제발 119 불러줘. 또 그러네. 가온아, 제발. 제발 뭐요? 저 진짜 죽겠어요. 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거든요. 태주가 그제야 제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온몸을 적신 식은땀. 진짜 안 좋네. 그는 황급히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응급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태주의 손을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제 손엔 힘이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말하지 마. 괜찮을 거야.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달려왔어요. 심정지 위험, 즉시 수술실로. 보호자분은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수술실 문 앞. 의사 선생님이 태주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수술해야 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지금이요? 지금 당장요? 네. 1초가 급합니다. 태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펜을 든 손이 떨렸죠. 수술 비용은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환자분 생명이 위험하다고요. 아니, 그게 제가 알아야 하잖아요. 1,8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서명하세요. 2천만 원. 그 숫자가 나온 순간 태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여보, 제발, 살려줘. 죽을 것 같아. 산소 마스크 너머로 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태주는 제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전화 한 통만 할게요. 복도 끝. 태주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시어머니와 통화했어요. 어머니, 지금 가온이가 응급수술해야 한대요. 2천만 원이래요. 어머니 영숙이 아들 태주에게 무언가 말을 했다. 정말요? 그럼 전 태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3분 뒤에 돌아온 그의 손에는 서명된 동의서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뭐가 죄송하다는 겁니까? 수술 못하겠습니다. 제 형편에 2천만 원은 너무 큽니다. 감당이 안 돼요. 환자분이 죽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태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뒤로 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가온아,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제발 날 버리지 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주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복도 모퉁이로 사라졌어요. 남편의 발걸음이 복도 모퉁이로 사라질 때 제 심장은 일직선으로 울렸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죽을 뻔했습니다. 잠깐만요.
어느 중년 여성의 목소리. 수술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어요. 단정한 정장, 위험 있는 걸음. 이 환자, 제가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누구세요? 한서 의료재단 이사장 신혜린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 진행하세요. 하지만 이사장님, 제가 모든 책임질게요. 수술비도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빨리요.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술실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흐릿한 시야로 그 여성을 봤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괜찮아요. 살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따뜻한 손길. 제 인생에서 처음 느껴본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눈을 떴을 때 저는 낯선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 부드러운 침대 시트,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 여기가 천국인가? 깨어났구나. 문이 열리고 신혜린 이사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살았나요? 그럼 아주 잘 살아났어요. 퇴원 후 이사장님은 제안하셨어요. 가온 씨, 우리 재단에서 일해 볼래요? 간호사 경력이 있다고 했죠? 하지만 오래전에 그만뒀어요. 괜찮아요. 환자 상담 코디네이터로 시작해 보세요. 가온 씨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한서 의료재단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5년간 집에만 있다 보니 사회생활이 낯설었죠. 하지만 환자들을 만나면서 제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가온 선생님, 제가 수술 받아도 괜찮을까요? 불안해하시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괜찮으세요. 저도 심장 수술 받았거든요. 지금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정말이에요? 선생님도? 네.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용기가 나네요. 1년 뒤 이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가온 씨, 이제 환자들한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네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숫자가 증명해 주잖아요. 가온 씨가 상담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98%예요. 정말요? 네. 그래서 말인데 기획이사로 승진 제안하고 싶어요. 저를요? 내 옆에서 재단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는 한서 재단 기획이사가 됐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랐어요. 5년 전에 가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날카롭고 우아하고 강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어느 금요일, 이사장님이 서류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가온아, 다음 주에 그룹 신제품 런칭 행사가 있어. 네, 알고 있어요. 협력 업체들이 많이 와. 그런데 말이야. 이사장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서류를 펼쳤어요. 이 업체 대표 혹시 아니? 서류에는 회사 로고와 함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진트레이드 본부장 문태주. 제 손이 떨렸어요. 이 사람 맞지? 네. 제 전 남편이에요. 가온아, 이 자리에 안 나와도 돼. 내가. 아니에요. 제가 나갈게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제 만날 때가 된 것 같아요. 행사 당일. 저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한서 그룹 기획이사 명찰. 준비됐어? 이사장님이 문을 두드렸어요.
네, 준비됐어요. 행사장은 화려했습니다. 수백 명의 귀빈, 샹들리에, 클래식 음악. 저는 이사장님 옆에서 행사장을 둘러봤어요. 어디 있을까? 무대 근처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남자. 태주였습니다. 3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 머리에 흰머리가 조금 섞였고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어요. 저기 있네요. 괜찮니?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거든요. 문태주 본부장님, 이사장님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태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이사장님, 영광입니다. 그럼 우리 기획이사님께 인사드리세요. 오늘 협상 담당자세요. 태주가 저를 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가온? 안녕하세요, 문 본부장님. 저는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한서그룹 기획이사 한가온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에서 식은땀이 느껴졌어요. 이게 어떻게? 그럼 발표 시작하시죠. 다들 기다리고 계세요. 발표가 끝나고 협상 테이블. 납품 단가는 기존 대비 15% 인하. 품질 보증 기간은 2년으로 연장. 동의하시나요? 그건 너무 가혹합니다. 태주의 상사가 항의했어요. 그렇다면 다른 업체와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잠깐만요. 태주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협상 다시 해주실 수 없을까요? 왜요? 조건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가온 씨, 아니, 이사장님, 저희 회사가 이번 계약 못 따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예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 가온아. 태주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미안해. 가온아, 나 진짜 미안해. 무엇이요? 그때 일 말이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때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 민수야, 거기서 뭐해? 시어머니 영숙이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그 여자. 진한 립스틱, 손에는 서류 봉투. 가온이? 오랜만이네. 이게 무슨, 넌 여기 왜 있어? 일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영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감히 우리 태주한테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야? 복수요? 아니에요. 그냥 일할 뿐이에요. 거짓말. 영숙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병원 청구서 2천만 원. 내 이름으로 돼 있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받아봤어요. 정말로 제 이름으로 된 수술비 청구서. 납부자는 문태주. 이사장님이 수술비 낸다더니 거짓말이었어. 결국 우리한테 청구서 왔고 태주가 대출받아서 갚았어.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넌 우리한테 빚진 거야. 2천만 원. 복수는 무슨 빚부터 갚아? 복도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이사장님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지만 제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영숙이 보여준 그 청구서뿐이었죠. 차 한 잔에. 이사장님이 따뜻한 차를 건네주셨어요. 이사장님, 그 수술비 정말 태주 씨가 낸 건가요?
그게 궁금하구나. 이사장님은 책상 서랍을 열고 파일 하나를 꺼내셨어요. 사실 난 오늘 그 여자가 나타날 줄 알았어. 그래서 미리 조사를 해뒀지. 파일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병원 기록과 입금 내역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3년 전 내 수술비는 내가 냈어. 한서 의료재단 명의로. 그럼 그 청구서는 가짜야. 정확히는 조작된 거지. 제 손이 떨렸어요. 조작이요? 응. 원래 청구서엔 우리 재단 이름이 있었는데 누군가 그걸 지우고 문태주 이름을 넣었어. 아마 영숙이 했겠지. 왜요? 왜 그런 짓을? 너한테 빚졌다고 주장하려고. 그래야 널 쥐고 흔들 수 있으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이사장님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수술 당일 병원 기록이야. 자세히 읽어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시간 순으로 적힌 기록들. 그러다 제 눈이 한 줄에 멈췄어요. 수술 거부 동의서. 시어머니가 제출했다고요? 그래. 내 남편이 전화하는 동안 그 여자가 먼저 병원에 와서 서류를 냈어. 그럼 태주는 몰랐던 건가요? 아마도. 그 여자가 전화로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남편은 수술을 포기하고 집에 갔어. 그럼 진실은 항상 복잡해, 가오나. 하지만 이사장님이 더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이건 뭐예요? 지난 3년간 문태주 통장 입출금 내역이야. 서류를 펼쳤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출금된 기록. 36개월, 총 1,800만 원. 정말 갚았네요. 응. 근데 문제는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야. 이사장님이 또 다른 통장 사본을 보여주셨어요. 문영숙 명의. 매달 같은 날짜에 5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전부 시어머니 통장으로? 그래. 태주는 병원에 갚는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실제론 영숙 통장으로 들어갔어. 제 입술이 떨렸어요. 그럼 태주도 속은 거네요. 일부는 그렇겠지. 하지만 가오나. 이사장님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렇다고 내 남편이 무죄는 아니야. 그 사람은 분명 수술실 앞에서 널 두고 떠났어. 진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런데 말이야. 이사장님이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영숙이 왜 그렇게까지 널 없애려고 했는지 알아? 봉투 안에는 사진과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젊은 시절 영숙과 한 남자. 이 남자 누구죠? 내 시아버지야. 그러니까 태주 아버지. 사진 뒤에는 손글씨. 사랑하는 영숙에게. 내가 죽으면 이 돈으로 태주 잘 키워줘. 보험금 3억. 3억이라는 숫자에 제 손이 떨렸어요. 내 시아버지는 15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리고 보험금 3억이 나왔지. 3억이요. 그런데 그 돈이 전부 영숙 개인 통장으로. 태주 이름으로 된 계좌는 단 한 푼도 없었어. 그럼 태주는 몰랐던 건가요? 응. 그 여자는 아들한테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가셨다고 거짓말했어. 그리고 이사장님이 등기부등본을 펼쳤어요. 그 돈으로 영숙은 강남에 상가 건물을 샀어. 지금 시세로 10억은 넘어. 10억? 상속자가 누구로 돼 있는지 아니? 태주가 아니야. 영숙이 동생. 그러니까 태주 외삼촌으로 돼 있어. 아들이 돈을 빼앗고 자기를 버릴까봐
아들도 믿지 못하는 거겠지. 태주는 완전히 배제된 거네요. 응. 그 여자는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야. 그냥 돈으로만 생각했을 뿐이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이사장님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생명보험 증서, 피보험자 한가온, 수익자 문영숙, 보험금 5억 원. 이건 3년 전 내 수술 한 달 전에 영숙이 몰래 가입한 보험이야.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제가 죽길 바랐던 거예요? 응. 내가 수술비 때문에 죽으면 보험금 5억을 타려고 했던 거지. 수술 거부 동의서를 낸 것도 계획적이었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저 허무한 눈물. 저는 5억짜리 보험금이었던 거네요. 그날 밤 저는 모든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보험금 3억, 건물 10억, 생명보험 5억. 진실은 선과 악의 직선이 아니라 돈의 흐름으로 그려졌다. 이사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가온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태주 씨는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약한 사람이죠. 그래. 그럼 진짜 적은 누구인가? 예전 시어머니요. 그 여자가 제 인생을 망가뜨린 장본인이에요. 이사장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좋아. 이제 진짜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니? 네. 이번엔 제대로 끝내고 싶어요. 이튿날 아침, 저는 이사장님 그리고 법무팀 변호사와 함께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지난밤 정리한 모든 증거 서류가 펼쳐져 있었어요. 가온 씨, 복수하고 싶으세요? 법무팀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복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3년 전 수술실 문 앞 떠나는 남편의 뒷모습,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 아니요.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를 지키고 싶어요. 좋은 대답입니다. 그럼 법적으로 접근하죠. 박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문영숙을 상대로 3가지 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보험사기 미수, 그리고 문서 위조.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 영숙은 교활해. 법정에서 모든 걸 부인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문서를 펼쳤어요. 2가지 전략입니다. 첫 번째, 시어머니인 영숙이 스스로 증거를 만들게 유도합니다. 어떻게요? 영숙의 성격을 생각해 보세요. 참을성 없고 감정적이고 자신이 옳다고 믿죠. 맞아요. 그 사람은 늘 큰 소리부터 쳤어요. 그럼 무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영숙이 마음껏 떠들 수 있는 무대요? 본사 로비입니다. 이사장님이 끼어드셨어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협력사 미팅이 예정되어 있어. 영숙은 분명 태주를 따라올 거야. 어떻게 아세요? 3년 전에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그랬잖아. 아들 뒤치다꺼리 하는 게 그 여자 습관이야. 박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로비에 CCTV가 있죠? 음성도 녹음됩니다. 거기서 영숙이 소란을 피우면 그 모든 게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소란을 피우게 만들죠? 가온 씨가 나타나면 돼요. 박 변호사가 저를 봤어요. 가온 씨를 보면 영숙은 참지 못할 겁니다. 분명 막말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주장할 거예요. 2천만 원 갚아라 라고.
그 순간을 녹화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온 씨가 가짜 청구서를 반박하고 진짜 증거를 제시하면 영숙은 더 흥분할 거예요. 맞아요. 업무 방해죄가 추가되고 명예훼손 증거도 확보됩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요? 박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법적 절차입니다. 영숙이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는 그날, 동시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동시에요? 네. 사기죄와 보험사기 미수죄로, 그리고 재산 추적 신청도 함께 넣습니다. 재산 추적이요? 보험금 3억, 건물 10억. 그 돈의 출처와 흐름을 법원에서 조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사장님이 덧붙였어요. 그럼 영숙은 로비에서 난동 피우다가 경찰서 가고 그날 저녁엔 고소장이 접수된 걸 알게 되는 거지.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해요.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인이요. 법정에서 영숙의 거짓말을 반박할 사람. 누구요? 문태주 씨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태주요? 네. 그가 법정에서 증언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조작을, 가짜 청구서를, 그리고 3년간의 거짓말을. 하지만 태주가 자기 어머니를 고발할까요? 이사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건 태주 선택이야. 하지만 가온아, 넌 그에게 기회를 줘야 해. 기회요? 제대로 된 사람이 될 기회. 너도 똑같이 나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해. 다음 날,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태주를 만났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태주는 수척해 보였어요. 3년 전보다 더. 무슨 일이야, 가오나? 부탁이 있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병원 기록, 통장 사본, 보험 증서. 이게 뭐야? 진실이요. 3년 동안 숨겨졌던.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1장, 2장, 3장.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다 진짜야? 네. 어머님이 수술 거부 동의서를 냈고, 가짜 청구서를 만들었고, 3년간 당신 돈을 자기 통장으로 빼돌렸어요. 태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건, 저는 생명보험 증서를 내밀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보험이에요. 수익자는 어머님. 5억. 5억. 어머님은 제가 죽길 바랐어요. 그래야 돈을 받으니까. 태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안해. 가온아, 정말 미안해. 난 몰랐어. 알아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가온아. 태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난 비겁했어. 진실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 3년 동안 한 번도 확인 안 했어. 맞아요. 당신은 약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강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법정에서 증언하세요. 어머님의 거짓말을, 조작을, 모든 걸. 태주의 손이 떨렸어요. 내가 내 어머니를 고발하라고? 고발이 아니에요. 진실을 말해줬으면 해요. 하지만 문태주 씨,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3년 전 당신은 저를 두고 떠났어요. 이번엔 떠나지 마세요. 진실 곁에 서세요. 태주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증언할게. 어머니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 카페를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사장님께 전화했어요. 이사장님, 태주가 동의했어요. 좋아. 나머지를 준비시시죠.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월요일이면 예전 시어머니 영숙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제가 겪은 고통과 수모를 되돌려 줄 겁니다. 이제 그녀가 스스로 덫에 들어오길 기다린다. 월요일 오전 9시 50분. 한서그룹 본사 로비. 저는 검은 정장을 입고 이사장님 옆에 서 있었습니다. 법무팀 박 변호사도 함께였죠. 가온 씨, 준비됐죠? 네. 준비됐어요. 로비 구석구석에 CCTV가 있었어요. 보안팀도 대기 중이었고요. 오전 10시 3분. 입구로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태주와 영숙. 영숙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민수야, 오늘 계약 꼭 따와야 해. 알았지? 네, 어머니. 태주는 피곤해 보였어요. 영숙은 여전히 진한 립스틱, 손에는 서류 봉투. 그때 영숙이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성큼성큼 다가왔죠. 오전 10시 5분. 야, 한가온.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어머님, 여기서 조용히 하시죠. 조용히? 넌 우리 돈 2천만 원 떼먹고 재벌 행세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모르긴. 영숙이 서류 봉투를 흔들었어요. 여기 있잖아. 청구서 2천만 원. 우리 민수가 3년 동안 갚은 거.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 뭐래? 저기 기획이사님 아니에요? 무슨 일이래? 영숙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넌 원래 가난한 주제에 우리 돈으로 살아났으면서 은혜도 모르고. 그녀의 입이 열릴수록 증거가 무거워졌다. 오전 10시 8분. 보안팀장이 다가왔어요. 부인,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곤란합니다. 소란? 저 여자가 사기친 건 어떡하고. 영숙은 막무가내였습니다. 2천만 원 갚으라고. 당장? 이사장님이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부인, 지금 업무 방해하시는 겁니까? 업무 방해는 무슨, 사기꾼 잡는 거지. 그때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뭔데? 진짜 병원 청구서예요. 한서 의료재단 명의로 되어 있죠. 제 수술비는 이미 3년 전에 다 지불됐어요. 거짓말. 그리고 이건 태주 씨 통장 내역이에요. 영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매달 50만 원씩 출금. 하지만 병원엔 단 한 푼도 안 들어왔어요. 그게 대신 이 통장에 들어왔죠. 저는 또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문영숙 명의 통장. 같은 날짜 50만 원씩 입금. 오전 10시 12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그건 내가. 영숙이 말을 더듬었어요. 청구서를 조작하셨죠? 그리고 3년간 태주 씨를 속이고 1,800만 원을 가로챘어요. 아니야.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해요.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생명보험 증서. 제 명의 수익자는 어머님. 5억 원. 로비에서 탄성이 터졌어요. 세상에. 5억이라고? 저 사람 며느리 죽으면 돈 받으려고 한 거야? 영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만약을 위해. 만약요? 수술 거부 동의서도 어머님이 내셨죠. 이 병원 기록에 다 나와요.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어머님은 제가 죽길 바라셨어요. 5억 때문에. 오전 10시 15분. 민수야. 영숙이 태주를 붙잡았어요. 얘 좀 말려. 엄마가 언제 그랬어. 하지만 태주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민수야. 더 이상 못 도와드려요. 태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어머니가 한 일, 전 다 알게 됐어요. 박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문영숙 씨, 지금부터 하시는 모든 말씀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이 뭔데? 사기죄와 보험사기 미수죄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오늘 아침 9시예요. 뭐라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전부 녹화되고 있습니다.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까지 추가되겠네요. 보안팀이 영숙을 에워쌌어요. 부인,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손대지 마. 영숙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로비 밖으로 끌려나갔죠. 한가온, 내가 가만 안 둬. 두고 봐. 그 일이 있은 후 3주가 지나고 법정,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청구서를 조작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검사가 태주에게 물었어요. 네.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전 아내가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태주가 저를 봤어요. 병원 입금 내역, 어머니 통장, 그리고 보험 증서까지. 그럼 피고인이 고의로 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태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제 아내가 죽길 바라셨습니다. 5억 때문에. 피고석에서 영숙이 소리쳤어요. 이 배은망덕한 자식이.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경고했어요.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병원 기록, 수술 거부 동의서, 영숙의 서명, 통장 내역, 50만 원씩 36개월, 총 1,800만 원, 보험 증서, 피보험자 한가온, 수익자 문영숙 5억 원, 건물 등기부등본, 보험금 3억으로 매입한 강남 상가, 시세 10억. 모든 증거가 영숙을 향했습니다. 변호인, 변론하시겠습니까? 영숙의 변호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시간 후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문영숙은 사기죄와 보험사기 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쿵. 망치 소리. 또한 부당 이득금 1,800만 원 및 보험금 3억 원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추징한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판사님, 억울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태주가 멀리서 서 있었죠. 가온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사세요, 태주 씨.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복수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선고되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이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끝났어? 네. 끝났어요. 기분이 어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어요. 후련해요. 그리고 조금 슬프고요. 슬프다니?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지는 걸 봤으니까요. 제 손으로 이사장님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가온아, 넌 누군가를 무너뜨린 게 아니야. 진실을 세운 거야. 네, 알아요. 그날 저는 마지막으로 법원을 돌아봤습니다. 3년 전 수술실 문 앞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법정에서 끝났습니다. 판결 후 6개월, 계절은 봄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숙은 수감됐고 강남 상가 건물은 추징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1,800만 원은 태주에게 돌아갔죠. 그리고 저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이사장님 별장 테라스? 가온아, 차 한잔 할래? 네, 이사장님. 따뜻한 허브티를 받아들었어요.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죠. 시원섭하지? 네. 다 끝났잖아요. 그래. 복수도 진실도 법정도.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해요. 저를 살려주셔서 내가 고마워. 넌 내게 딸을 돌려줬어. 이사장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제 뭐 하고 싶니?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제안 하나 할게. 부사장 하지 않을래? 부사장이요? 응. 넌 충분히 증명했어. 환자 만족도 98%, 프로젝트 성공률, 그리고 위기 관리 능력까지.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미 하고 있잖아. 이사장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한 달 뒤, 한서그룹 부사장 취임식.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여러분, 한서그룹 부사장 한가온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4년 전 이 병원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약속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편지가 있었어요. 발신 문태주. 봉투를 뜯었습니다. 가온아, 축하해. 신문에서 봤어. 정말 대단해. 나는 이제야 이혼 서류를 정리했어. 이제 혼자 서보려고. 늦었지만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마이너스 태주. 저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어요.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잘 가요, 태주 씨. 당신도 행복하세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하늘이 맑았죠. 2주 후 회의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브리핑. 이분이 신도윤 이사님입니다. 미국 지사에서 오셨어요. 단정한 정장, 따뜻한 미소의 남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한가온 부사장님이시죠? 어머니께 많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함께 해외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요. 3개월 후, 도윤과 저는 자주 회의를 했습니다. 프로젝트 때문이었지만 점점 그 이상이 되어 갔어요. 저녁 식사, 산책, 커피,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6개월 후, 어느 저녁,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 가온 씨, 도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주실래요? 그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였어요. 전가온 씨의 과거를 묻지 않겠습니다. 그저 함께할 미래를 약속하고 싶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네, 함께하고 싶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왼쪽 가슴의 흉터를 손으로 쓸어내렸어요. 4년 전 수술대 위에서 죽을 뻔했던 여자. 3년 전 버림받아 혼자 깨어났던 여자. 2년 전 복수를 준비했던 여자. 그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살아남은 용서를 선택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여자가 있었어요. 다음 날 이사장님을 만났어요. 가온아, 도윤이랑 잘 돼가니? 네. 이사장님 덕분이에요. 내 덕이 아니야. 내가 다시 살아낸 거지. 이사장님이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가온아, 나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네. 복수했을 때 어땠어? 시원했니?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시원하진 않았어요. 그냥 끝났구나 싶었어요. 그게 정답이야. 이사장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진짜 복수는 잘 사는 거거든. 네. 이제 알아요. 앞으로 누구보다 잘 살아갈 거요.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열심히 살면 더 좋은 일만 있겠죠? 저는 버린 사람은 버려두고 날 살린 사람 곁에서 제 인생을 다시 쓰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아직까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주 올라오는 사연을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